문재인 청와대 정부 인사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이 군 장성 인사 자료를 분실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고, 또 곧이어 그 분실한 사건 당일에 이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사수석실은 인사수석이 조현옥 수석입니다. 그는 또 얼마 전에 교통신호 위반으로 교통경찰이 저지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교통경찰이 청와대 비서동 주차장까지 추격을 해서 단속에 성공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던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이 인사자료 분실 사건, 이것은 현재 가방 분실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보도 그리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고, 사실은 의문점이 대단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간략하게 함께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이 사건은 KBS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 하는 문제로 보도되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아마 지금쯤은 인사수석실 일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2017년 9월 장성급 인사와 관련한 그런 행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던 바로 그러한 시기에 장성 후보자들의 인적사항 그리고 세간의 평가, 이것은 대단히 민감하고 사실은 이러한 장성급 진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그런 사안입니다. 정부로서도 역시 이것은 비밀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죠.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자료라고 KBS는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청와대 안보실 밖으로 유출을 했다. 그런데 이 유출한 자료들 속에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자료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청와대 민정에서 감찰에 착수를 했고, 그때 바로 이 안보실의 행정관에 대해서 감찰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감찰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규정을 어기고 외부에서 기밀 자료로 회의를 했다. 그래서 안보실의 심행정관을 감찰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행정관은 담당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 문재인 청와대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 자기 편 사람들을 이렇게 면피하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다.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 사건은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밖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외부로 기밀 자료를 유출한 중대 사건이다. 그런 사건을 단지 가방 분실 사건으로 했다. 그 점에서 이것은 사건 세탁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 준장 승진 심사를 받은 안보실의 심행정관이 함께 있었다. 이것은 문제다. 바로 이 감찰을 조금 전에 그 감찰을 받았다고 하는 심행정관은 육군 대령으로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그러한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 2017년 9월 그때 심사 중인 진급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심사 중인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당사자였고 그는 그 후에 진급에 성공하게 됩니다. 육군은 2017년 7월 진급 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이미 국방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바로 이 사건 장성 후보자의 인사 자료를 국가안보실 밖으로 유출을 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유출된 다음에 그 자료가 분실됐다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진급 발표를 하기로 했던 것은 한 10월쯤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진급 발표 계획이 어긋나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이 미뤄져서 2017년 12월에 발표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12월 발표에서 안보실의 심행정관이 준장으로 진급하는 데 성공했다. 누가 어떻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일 처리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다 세밀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의 이번 일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의 군 인사청탁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다, 그런 뉴스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 인사청탁이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조사를 하지 않고 덮인다면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여기에 의문을 표시하고 계속 사실을 요구하면 덮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렇던지 그렇지 않던지 이렇게 제대로 밝혀져야 하겠죠. 어떻든 그것이 군 인사 청탁이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통한 군 인사 청탁을 가방 분실 사건으로 사건 세탁을 한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KBS에서 준 2급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이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의 인사수석실 소속 정행정관이 만난 사람이 다름 아닌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이것이 좀 며칠 후에 KBS에서 이런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밝혀지자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했다 하는 말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 행정관이 육군 인사선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 만남을 요청했다. 결국 청와대 행정관이 나오라고 부르니까 불려나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정 행정관은 조선일보에 의하면 그 분실 사건을 스스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안보실 및
군 관계자와의 외부 회의를 위해서 나간 것이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나오라고 불러서 그래서 나왔다는 데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 행정관 자신의 진술은 그럴만하다 싶지 않습니까? 청와대 안보실과 군 관계자들의 그 외부 회의, 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 이런 뜻이죠. 같은 내용을 KBS는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청와대 안보실 그리고 군 고위 관계자들과 외부에서 회의를 하는데 쓰기 위해서였다. 역시 비슷한 내용이면서 또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 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요. 여기에서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정 행정관과 만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만남이란 공식 모임은 아니죠. 최소한 2사람이 만난다. 3사람이 만난다. 아주 가볍게 만난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남이었는가 아니면 회의였던가 하는 것은 육군 참모총장이 사실을 밝혀야 하겠죠. 그 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의 외부 회의였다. 바로 정 행정관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그것이 외부 회의라고 했을 때도 또 우리의 의문점은 여전히 남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청와대 안보실의 행정관 1명,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 1명,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 이렇게 셋이 모여서 외부 회의를 했다. 좀 그것은 아니다 싶죠. 게다가 이날의 일에 대해서 만난 장소가 국방부 후문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이날은 2017년 9월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휴무일인 토요일 오전에 국방부 후문 카페에서 만나서 얼마 동안 있었느냐? 단 20분 동안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회의인가? 카페에서 청와대 안보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의 회의, 거기에 육군 참모총장까지 참석하는 회의, 그것이 20분 동안 카페에서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20분 동안 차를 마신 것은 만남이었고 이 회의는 별도로 있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한쪽은 참모총장과 고위 관계자들이 있다고 하면 다른 쪽에는 안보실에서 행정관 1명 나오고 인사수석실에서 행정관 1명 나왔다 하면은 이것은 제대로 된 회의가 될 수 없겠죠. 그렇다면 그 지위에 걸맞는 정의용이 참석을 했는지 이것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의용 실장이 혹시 그 토요일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 토요일이어서 수행을 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누가 참석을 했는지 국가안보실 자체를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군 인사기밀 자료를 분실한 사건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국가안보실과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군 고위 관계자들이 청와대 감찰에 따르면 불법 비밀 회동을 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방 분실 사건으로 사건 세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군 인사자료를 어디에서 잃어버렸나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끼어들게 되면 아주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아직은 사실에서 너무나 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정 행정관 자신이 길가에서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K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 행정관은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길가에 주차했고 실수로 그 자리에 자료가 담긴 가방을 두고 왔다. 이 말은 분명히 그것이 자동차 밖에 가방을 두고 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다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KBS 방송에서 나오는데 음성을 변조했습니다. 그는 토요일 낮에 만나서 차 한 잔을 했고 그 친구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가방을 옆에 놓고 자리를 떠나서 분실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자동차 밖 담배를 피우던 곳에 가방을 두고 그냥 갔다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이 설명, 거기에서 또다시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통상 서류가 든 가방을 차에 두고 있으면 자동차의 문을 잠그고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정 행정관은 그 가방을 차에 두지 않고 들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그것을 두고 담배를 피웠던가? 참 이상하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방을 차에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왜 둘 수 없었을까? 그 차에 누군가가 있었겠구나. 그 차에 있는 누군가가 이 가방 속에 있는 문서를 보면 안 되는 누구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타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차는 누구의 차였을까? 그런 것들이 풀려야 하겠죠. 어떻든 이렇게 처음에는 길에다 그 중요해서 차에다 두지도 않고 들고 나온 가방을 길에다 두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스파이들의 접선 방식 같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 가방을 가지고 와서 공원 어귀에 그냥 벤치에다 두고 잊어버린 듯이 갑니다. 그러면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의심 없이 그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이죠. 마치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방을 자동차 안에 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뀐 것이죠. KBS 보도 이후에 가방을 분실한 장소가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정 행정관이 인사자료가 든 가방을 통째로 분실한 것을 신고할 때 그렇게 진술했다. 이것은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청와대 안보실 및 군 관계자와의 외부 회의를 위해서 나갔다.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를 피우려고 주차하고 가로치고 차 안에 가로 닫고 자료를 뒀다가 잃어버렸다. 육군 참모총장과 만난 뒤에 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담배를 피우고 왔는데 그
가방이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 안에 서류 가방이겠죠. 서류 가방이 있으니까 그것은 돈 가방과는 다르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돈을 탐해서 강도가 가져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차 안에 있던 가방이 없어졌다면 가방이 걸어서 나갈 리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분실,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이 모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깨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잃어버렸다, 가방 분실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방이 갑자기 차 안에서 없어진 것으로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린 것일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만일 누가 훔쳐갔다면 그것은 절도 피해를 당한 것이고, 또 문을 잠궜는데 그 문을 부수고 그리고 가져갔다고 한다면은 잘하면 강도 피해까지 갈 수 있겠죠. 문을 잠궈 놓고 그리고 가방이 그 안에 있는데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잠궈 놓은 자동차에서 가방을 가져가는데도 정행정관이 못 봤다. 이것은 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를 두고 무슨 언덕을 넘어서 갔다 온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문을 잠궈 놓는 정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잠궈 놓은 문을 강제로 열고 부수고 가방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때 정행정관이 봤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가방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일 거다. 그러면 범죄 피해를 어떻게 당했는가? 정행정관이 자동차에 가방을 놓고 문을 잠그고 나와서 그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는 일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문을 안 잠그고 그 속에 그 중요한 가방을 두고 그 다음에 차에서 내린 다음에 담배를 피울 때 차를 안 바라보고 차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등을 돌리고 절대로 차를 안 보면서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돼야 그 차에서 가방을 누군가가 가져갔다. 이것이 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그 경우에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대단히 억지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지요. 이것도 또 하나의 스파이의 정보 전달 방식이다. 아예 그렇게 가져가라 한 것처럼 보인다. 설명만을 보면 지금 그렇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한 가지는 이것은 더 이상 잊어버린, 그러니까 깜빡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일부러 그것을 가져간 겁니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 훔쳐갔거나 빼앗아 간 것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범죄 피해를 당했다 하고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서 이것은 분실 사건이 아닙니다. 범죄 피해 사건이지요. 이것을 가방 분실 사건으로 사건 세탁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서 만났다. 그러면 그것이 청와대의 군 인사 개입인가? 이것도 또 중대한 논점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성 진급 인사에서 기수는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리면 나머지들은 속칭 옷을 벗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군 인사에 대한 방침과 방향,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장성 진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 인사권,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인사수석실의 정행정관은 대통령의 지침과 철학에 대해서 참모총장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사수석실의 이 행정관은 결국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분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은 이 기밀서류라고 하는 이 문건은 참모총장을 만나서 논의하기 위해서 가져간 대화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말은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대변인이니까.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일을 하는 정행정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번 이 일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상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렇다면 인사수석이나 행정관이나 똑같다. 급수의 차이도 없다. 지침을 받아서 일을 한다. 문재인의 철학을 직접 가서 참모총장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다. 결국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다. 그것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대화 자료 역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했다. 김의겸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그것 이외에는 그의 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17년 9월의 어느 토요일이라고 했습니다. 2017년 9월에는 토요일이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이렇게 있습니다. 9일에는 그 직전에 러시아를 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리고 또 이 날짜 중에 이 9월에는 유엔 총회에도 갔지요.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과연 언제 어느 토요일이었는가? 언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가서 육군참모총장에게 나의 인사철학이 이러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화 자료로 가져갔다 하는 거기에 누구누구가 그 진급 대상이고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이것은 철학과는 관계가 없죠. 철학이란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차라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어록을 가져갔다고 했으면 믿을 텐데 이렇게 세밀한 인사 자료를 대화 자료로 가지고 갔다. 게다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육군 참모총장에게 문재인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인사 철학을. 그 다음에 군 인사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물론 이것은 육군 참모총장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군 참모총장은 자신의 인사 철학을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 내용들은 김의겸 대변인 스스로 밝힌 이 내용들은 문재인이 육군 참모총장의 추천권을 형해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참모총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추천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무리 그 위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추천해라. 이런 종류의 사람을 추천해라. 몇 기까지 추천해라. 이런 이야기하면 인사 개입입니다. 추천권이 아예 무시되는 것이죠.
일단 추천을 받을 때까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추천권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이 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검토하고 결정을 하는 것만이 대통령의 권한인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직접 몰려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의 뜻에 맞춰서 추천을 해라.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추천을 해라. 결국 청와대의 군 인사 개입이다 하는 인상이 짙어지는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말 속에서 이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청와대의 군 인사 개입이다. 그런 뜻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2019년 1월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료는 정 행정관이 군의 인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자료이다. 제멋대로 만들었다.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일하는 인사수석 비서관실의 행정관이니까 그가 4급이든 인사수석이든 같은 비서, 대통령의 지침을 받는 한은 같은 권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 많은 비서들이 다 독자적으로 제멋대로 하고 있다. 그런 고백인지 이것도 김의겸 대변인이 책임을 지든지 확인을 해주든지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죠. 그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그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그 많은 비서들이 한 명 한 명이 그 독임기관으로서 검사와 같은 그런 공무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행정관이 결국 인사검증을 하는 일을 했다. 이런 뜻이죠. 장성 진급 대상자의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그 인사수석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인사수석은 아니어도 4급도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김의겸 대변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성 진급 대상자의 인사검증은 인사수석실의 업무가 아니다. 민정수석실의 업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은 정 행정관이 인사수석실의 소속이다. 그렇지만 민정수석실의 일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가 장성 진급 대상자의 인사검증 관련 일을 했다는 주장은.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날 가서 한 일은 민정수석실에 인사검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날 무슨 일을 했는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의 밖에서 하는 외부 회의였던 겁니다. 따라서 정 행정관은 인사수석실을 소속이지만 나가서 민정수석실의 그 인사검증 그 일을 하는 척 쇼를 했는데 실제로는 국가안보실이 위법하게 외부에서 하는 그 회의 활동에 참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정 행정관이 했던 업무 수행 그것을 삼중으로 세탁해버렸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삼중 세탁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 행정관의 이중 신분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행정관은 당시 34세로서 변호사 시험 6회 그 시험에 합격을 했고 2017년 9월에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갓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그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 준비를 할 때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9월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었다. 그런데 그가 가서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9월에 막 들어온 사람은 아니고 적어도 일은 좀 알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는 8월에도 청와대 행정관이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 하는 그렇게 결국 얘기를 하는 그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신고를 했다고 하고 그 신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직후에 나갔다. 그러니까 아마 9월에 나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합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제6회 변호사 시험은 2017년 1월에 실시가 되었고 그 합격 발표가 2017년 4월 14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수적인 실무 연수는 6개월 동안 받아야 되는데 2017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그렇게 실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정 행정관은 도대체 몇 월 며칠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는가? 왜냐하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을 한 것이 2017년 5월 9일, 그리고 이 실무 연수가 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9월까지로 계산을 해볼 때 이 사람이 실무 연수 기간하고 청와대 근무 기간이 겹쳐집니다.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필수적인 실무 연수를 하지 않은 것이 되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 다음에 9월에 바로 이 필수인 6개월 실무 수습이 갓 끝났다고 언론 보도가 됐는데 9월에는 실무 수습이 끝나지 않은 때입니다. 10월 말까지 수습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협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지요. 바로 실무 수습이 끝나지 않았는데 막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이때, 그러면 이 사람은 실무 수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정식 공무원이 돼 있는, 그래서 이중신분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월에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9월에 그만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9월에 청와대를 그만둔 정 행정관은 실무연수 인정을 못 받았겠죠. 실무연수가 10월 말까지니까. 그런데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서 이 변호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개업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업을 한 것이 되지요. 이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는가, 손을 써 주었는가, 그 부분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 말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정 씨, 이 사람은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9월 달에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정 씨를 행정관으로 채용을 한 데다가 앞의 설명에 의하면 4급이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를 4급 공무원으로
그렇게 채용을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조금 이상합니다. 고시를 합격해서 처음 임용이 되면은 보통 5급 공무원이 되죠. 이 사람은 아직 변호사도 아닌 그런 실무 수습 과정인 그 기간에 있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데려다가 4급 공무원을 만들었다. 어렵게 고시를 통해서 공무원이 되려던 그런 국민들로서는 좀 이 이야기를 듣고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어떻든 변호사도 아닌 이제 실무 수습을 받고 있는 기간인 그러한 때의 정행정관, 그가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그런 막강한 그 배경을 가지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철학을 전달하러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사건을 뒤틀어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되어버렸는지, 이것은 국가안보실이 지금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지 행정관 한 명이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서 참하신 사건이 아니고 국가안보실과 육군 참모총장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사건이고, 더구나 그때 장성 인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민감한 그런 상황에 그 내부 자료를 들고 나가서 그러한 회의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이지요. 따라서 이것을 우선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서 이것을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국회에서, 다른 데서 도저히 못하면 국회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좀 밝혀야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사실을 밝히는 전문가, 언론에서 앞장을 서야 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